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2016년 3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조간 브리핑이 낮을 의미하는 주간 브리핑이 돼버렸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낮 1시까지 들어온 뉴스와 조간신문을 엮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서두는 한겨레 사설로부터 시작합니다. 이한구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이 당 정체성과 관련해 심하게 적합하지 않은 행동을 한 사람은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한구 위원장 발언은 사실상 대구 동구을 유승민 의원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역 의원 지역구로 공천 미확정 지역이 그리 많지 않은 데다 당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은 사람이란 곧 박근혜 대통령의 눈 밖에 난 사람을 가리킨다고 많은 사람들은 보고 있다. 정치적 파장을 줄이기 위해서 친박 핵심인 인천 남구을 윤상현 의원과 함께 유승민 의원을 컷오프 시킬 것이란 전망도 정치권에서 나오는 모양이다. 하지만 당대표에게 막말을 한 의원과 소신을 지킨 의원을 어찌 같은 선상에 놓고 평가할 수 있을까? 그런 꼼수야말로 당원과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협잡이다. 이한구 위원장은 이제라도 공천심사를 공정하게 하기를 바란다. 이한구 위원장이 무서워해야 할 대상은 권력자인 대통령이 아니라 당원과 국민이다.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홍창선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무서워해야 할 대상은 권력자인 조선일보와 실체 없는 중도 확장론이 아니라 당원과 국민이다. 네. 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한 주 사이에 5.5%포인트 떨어진 결과가 나왔지요. 중고차를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조광래 중고차입니다. 대표번호 1800-9538. 고맙습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수구 언론들 이해찬이 제거되니까 그야말로 반색입니다. 동아일보 사설 제목이 이렇습니다. 친노 좌장 이해찬 잘라낸 더민주의 공천이 여보다 낫다. 네, 여라 하면 여당을 말하는 거지요. 조선일보 기사 제목을 보겠습니다. 김종인의 칼날 처음부터 이해찬 정청래 겨냥했다. 이겁니다. 더민주는 현역 의원 컷오프 때마다 주로 경쟁력이 낮다,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런 이유를 댔는데, 그런데 이해찬 의원과 정청래 의원 경쟁력 조사에서 나쁘지 않은 점수를 받았지요. 당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처음부터 친노 핵심과 막말의 아이콘인 두 사람의 컷오프를 계획했던 것 같다라면서 이 때문에 당 지도부의 공천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당원 당규까지 바꾼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현행 당원 당규대로라면은 일 잘하는 경쟁력 있는 후보인 이해찬, 정청래 날릴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당 지도부가 손쉽게 날릴 수 있도록 당원 당규를 바꿨다는 거죠. 김종인 대표와 홍창선 공천관리위원장이 가장 많은 의견을 주고받은 것도 이해찬, 정청래 두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누가 이해찬을 친노 핵심, 정청래를 막말의 아이콘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조선일보의 표정관리 노력이
역력해 보이는 기사입니다. 오마이TV 레알 영상에서 비대위 정무적 판단이 작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해찬 의원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인천에서 배제된 것일까요? 그런 이유를 갖다가 나한테 물어보지 말아요. 정무적 판단은 정무적 판단으로 끝나는 거죠. 오늘은 정책위관만 하시고요. 정무적 판단이 정무적 판단이지 그게 무슨 다른 이유가 뭐겠어요. 나는 일체 그런 질문을 안 받을 테니까 물어보지 마라. 친노 배제를 한다는 그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아니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니까 자꾸 뭐 그런 걸 물어. 자, 그렇다면 이해찬 의원, 정청래 의원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해찬 의원은 김종인 대표가 정무적 판단을 명분으로 해서 공당을 마음대로 운영하고 있다. 불의와 사감에 의한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런 정치를 나는 용납한 적이 없다. 라면서 격앙된 감정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이해찬 의원이 그래서 오늘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것입니다. 탈당사를 통해서 이해찬 의원은 자신의 컷오프에 대해서 도덕성이든 경쟁력이든 의정활동평가든 나를 잘라낼 합당한 명분이 없다. 김종인 비대위는 정무적 판단이라고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라면서 김종인 대표를 비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청년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 경선 후보자로 압축된 한 후보가 홍창선 공천관리위원장의 의원 시절 보좌관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공정성 논란이 예상됩니다. 무려 4년 동안 보좌진이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홍창선 위원장이 직접 비례대표 후보자 면접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김규환 후보라고 하는데요. 과거 자기 밑에서 일하던 후보자가 경선 후보로 확정됐으니 당연히 비례대표 선출 과정, 이 공정성이 있는 거야? 이런 의문을 남기게 됐습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표가 영입한 빈 컴퍼니의 김빈 대표는 면접에서 탈락했습니다. 이번엔 새누리당 이야기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공천관리위원회 핵심 인사는 윤상현 의원이 막말 파문을 일으킨 이후 공천관리위원회 차원에서 공천 여부를 논의한 일은 없지만 어제 처음으로 윤상현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남구을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공천위 내부 회의에서는 윤상현 의원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만큼 공천위에서 결론 내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한구 위원장도 윤상현 의원의 공천 배제를 언급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하지만 윤상현 의원은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본인이 정말 취중 실언으로서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얘기를 그냥 술자리에서 소위 좀 불만을 갖고 있던 것을 이렇게 욕설로 단순히 그냥 사적으로 한 건데 그게 누군가에 의해서 비밀 녹음이 된 건지 아니면 정말로 공천에 개입하려는 시도나 그런 가능성이 있었던 것인지를 빨리 밝히고 그에 따라서 김무성 대표를 찾아뵙고 진심으로 화해를 하고 용서를 받거나 아니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소위 그 급물살을 건널 때 단박에 건너듯이 그 급류 용퇴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상황은 빨리 매듭을 짓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방법 중에 하나는 급류 용퇴도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된다는 건 당을 위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그죠? 본인을 위해서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대구 지역이 새누리당 공천의 최대 쟁점 지역으로 부상한 가운데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구 방문 직후에 현지 여론조사를 추가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대구 지역 12개 선거구 가운데 어제까지 4개 지역구 공천 결과만 발표한 상태인데요. 따라서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를 포함한 나머지 8개 지역구 공천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왜 예기치 않았던 여론조사를 추가로 진행했을까? 당내에서는 고전 중인 현지의 진박 예비 후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박근혜 방문 효과가 반영된 여론조사를 공천심사에 활용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번 쫙 지나가셨으니 아무래도 진박 후보들 지지율 오르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치가 반영된 여론조사를 하겠습니다. 자, 이들에 대한 공천 결과에 따라서 후유증이 클 전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들러서 진박 후보들 여론조사 결과가 좋게 나오면은 그걸 토대로 공천을 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서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구행은 경제행보일 뿐 정치적 해석을 할 여지가 없다, 이러면서 경계해 왔는데 알고 봤더니 정치적 행보였네요. 자, 뭐 그렇다고 해서 설령 유승민에게 좋은 결과가 나온들 유승민 아웃이라는 기조 과연 달라질까요?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조선일보가 윤병세 외교부 장관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어제 재외공관장회의 개회사에서 한국이야말로 글로벌 리더다, 지금 한국 다자 외교의 전성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중국으로부터 소외당하는 듯한 이런 인상을 받게 하는 한국 외교 아닙니까? 그런데 다자 외교의 전성기라니 어느 나라 외교를 말하는 건지 의문입니다. 윤병세 장관 지난해 같은 자리에서는 미국, 중국 양측으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것은 우리 외교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했었죠. 올해도 미국, 중국 양측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나요? 우리 빼놓고 자기들끼리 사드와 관련한 작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 외교의 성과를 스스로 자랑하는 것 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에 기반해서 자랑해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무회의하다가 옮긴 것 같다는, 뭐가 옮겼냐고요? 허언증도 병입니다, 여러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2차 청문회가 국회의 장소 제공 거부로 서울시청에서 열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애초에 특별조사위원회는 청문회를 국회에서 열기 위해 협조 요청 공문까지 보냈지만 국회가 이를 외면한 모양새여서 민의의 전당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4.16 가족협의회의 관계자는 특검 요청안에 반대하는 여당이나 청문회 장소 대여를 거부하는 국회 사무처를 보면 정치권이 세월호 참사에 얼마나 무관심한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우리 좋은 집에서 살자. 어디다 맡기지요? 목조주택 시공팀장들이 함께 만든 희망주택 건축협동조합이 있습니다. hmcoob.co.kr 1800-8507입니다. 재미있는 쇼핑몰, 그런데 실생활에 굉장히 유용한 쇼핑몰, 재미월드입니다. 어떤 제품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검색창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재미월드.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선 뉴스의 배두성입니다. 이번 총선을 맞이하여 당선 로고송닷컴에서는 업계 최초로 후불제 로고송 제작을 선언하였습니다. 하하, 후불제라 정말 파격적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당선 로고송닷컴을 확인해보세요. 이상 배두성이었습니다. 마하! 당선 로고송닷컴.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2011년 임산부와 영유아 143명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피해 손상으로 숨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인 옥시레킷 벤키저가 2001년 원료 성분을 다른 것으로 변경하면서 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던 흡입 독성 실험을 하지 않은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요. 흡입 독성 실험은 호흡할 때 몸 안으로 들어간 가루나 가스가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지 확인하는 작업인데요. 네, 동물한테 안 했군요. 그 실험. 결국 그 실험 사람한테 한 꼴이 됐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인천항에서 외국인 선원 미입국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우리 보안당국은 미입국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데에는 선박 출항 관리가 민간에게 떠넘겨진 것이 주 요인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시스템은요,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인천항 보안공사와 인천항만공사가 선박 대리점으로부터 통보만 받는 구조입니다. 승선 여부가 파악이 안 되거나 잘못 전달되더라도 마땅히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와 인천항 보안공사 그리고 인천항만공사는 얼마 전 미입국 사건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경향신문에도 유사한 문제인식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정부 세종청사 보안장비 4대 가운데 1대가 방치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쓸 사람이 없어서입니다. 세종청사관리소는 인력이 부족해서 모든 장소에 특수경비대원을 투입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용역계약상 근무 인원에 포함된 대원이 내근직으로 편성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경비 서야 할 분들이 내근직으로 편성돼 있다. 사람이 없는 게 아니네요, 보니까. 테러 방지법이 통과됐다고 테러는 없을 거라고 자신하시는 모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20대 그룹 상장 기업의 지난해 말 고용 인원이 2001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01년 당시에 감소했던 것은 LG그룹 등 일부 대기업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발생한 일시적 현상이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20대 그룹의 고용 감소는 사실상 1990년대 후반에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수출 절벽, 성장 절벽에 이어서 고용 절벽의 기로에 섰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는데요. 혹시 이거 갖고도 노동자 탓, 노조 탓 이럴까요?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2005년에) 이해찬. 그때는 대정부 질의를 받던 국무총리. 기자 간담회에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역사의 반역자라고 비난했습니다. 두 신문은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훨씬 더 많은데 권력의 눈에 거슬린다고 해서 역사의 반역자라고 매도해도 괜찮습니까? 이거 실의입니까? 의도된 발언입니까? 권력의 눈에 거슬린다고 해서 한 발언이 아니고 평소 제가 느끼던 소외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날 술이 좀 많이 취하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조선과 동아는 시대에 뒤떨어졌다, 까불지 말라는 등 총리로서 술 마시지 않고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이건 적절하지도 않고 또 총리로서 자질이 의심스러운 발언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왜 그랬습니까? 숨은 배경을 솔직하게 한번 털어보십시오.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바로 1974년 유신 긴급조치 때 자유언론을 주장하던 수많은 기자들을 집단 해고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아마 다시 복직한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 유신 타파를 위해서 온 국민이 그렇게 염원하고 있을 때 자유언론 주장하던 분들을
해고를 해서 30년 동안 아직 복직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들이 짧게 종합적으로 볼 때 이미 다 아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짧게 딱딱 끊어서 중요한 얘기만 해 주십시오. 그런 그 시대에 반하는, 역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도 그것을 철회하고 다시 회복시키지 않는 것은 역사에 대한 반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동아와 조선이 그런 한때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는 그것의 수백 배가 됩니다. 총리 분명히 알고 얘기를 하셔야지. 사람도 어디 하나 잘못한 거 그것만 가지고 100% 너 잘못했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회 체제도 정부도 신문도 정당도 다 그렇게 흠은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것을 너무 그렇게 심소봉대해서 하나만 갖고 그 신문을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또 총리는 한나라당이 집권하면은 역사는 퇴보한다. 이 오만하고 독선적인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당신 총리 맞습니까? 정말로? 어떠세요? 제가 정색을 하는 말이 아니고 가볍게 한 말인데 정색을 하고 가볍게 한 말이라도 기자 간담회에서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색을 하고 질의를 하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과하시겠어요? 어때요? 그 한나라당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국민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지하실에서 찻대기를 하고 고속도로에서 수백억을 들여온 정권이 아닙니까? 그런 정당이 어떻게 그 좋은 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총리,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흠집이 없는 사람이 없고 흠 없는 정부, 정당이 없다고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라고? 찻대기를 안 했습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흠은 이만큼 있고 잘한 건 이렇게 많은데 그 작은 부분을 갖고 전체를 평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작은 부분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 바로 한나라당은 국회의원들이 다수의 위력으로 다른 의원들의 투표를 방해하면서 대통령을 탄핵해서 헌법재판소에 회부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보시오. 그것 또한 한나라당의 잘못된 그늘진 부분의 하나 아닙니까? 잘한 부분도 있는데 해필이면 그것만 집어냅니까? 어떻게? 참 총리 답답하시고 편협하고 속이 요만큼 좁은 분이시네.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총리께서 이런 정당을 함부로 얘기한다면은 총리의 입장에서 제1야당을 그렇게 폄하하고 비난하면은 총리 자격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헌법체제에 도전하는 노 대통령과 대통령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이해찬 총리가 역사를 퇴보시키는 진짜 장본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 생각 어때요? 의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좋습니다. 됐습니다. 조선동아일보와 한나라당에 대한 망언에 대해서 총리는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제가 책임질 사안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끝까지 한번 해보자 이 말씀입니까? 저는 그렇게 누구 말씀대로 그래 한번 해보겠습니까? 예? 언론사에 대해서 품위 유지를 못했고 국정의 한쪽 축인 제1야당을 작심하고 부정하고 말았으니까 깨끗이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타당해요. 총리 그만두십시오. 어때요? 생각이 어때요? 의원님의 주장에 의해서 제가 거취를 결정할 사람이 아닙니다. 막가자고 그러시니 할 수 없네요. 두고 보십시다. 10년 뒤 2015년에 이해찬. 이때는 대정부 질의를 하는 야당 국회의원. 저는 통진당의 이념이나 강령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당 해산하는 과정을 보고서 헌법재판소나 법무부가 정말로 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차피 이석기라는 사람은 구속돼 있기 때문에 만기가 1년이라서 구속 만기 때문에 2월달까지는 재판이 끝나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판 결과를 가지고 대법원의 사실 심리를 가지고 그러고 나서 정당 해산 청구를 해도 충분하고 또 절차에 맞는데 그걸 거치지 않고 법무부가 바로 정당 해산 청구를 했고 헌재는 서둘러서 사법부의 대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에
정치적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1년밖에 안 돼가지고. 헌재가 독일의 정당 해상 사례를 얘기를 했는데 독일은 정당 해상하는데 심리를 몇 년 동안 했습니까? 5년 동안 했습니다. 5년 동안. 그것도 1950년대 어묵한 냉전 시대에 공산당 하나를 해산하는데 5년 동안을 심리를 했습니다. 통진당 해산이 1년 만에 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었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고 얼마 동안 심리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철저하게 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헌재에서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헌재에서 20차례의 심리를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20여 차례 회의를 열어서 재판을 열어서 원고와 피고의 쌍방간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충분하게 법리 검토해서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잠시 말씀드립니다. 장관께서는 그 의원의 질문이 끝나고 나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세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답변은 계속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답변을 시작한 부분을 마치도록 하기 위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헌재는 대법 판결을 나기 전에 서둘러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헌재의 결정은 적절치 않습니다. 의원직을 박탈을 했습니다.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은 국회에 있습니다. 국회에. 헌재법에 의원직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건 없습니다. 정당을 해산할 뿐이지. 더군다나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은 그 당의 지지율보다 훨씬 많은 득표를 가지고 당선된 사람들입니다. 정당 지지율보다 훨씬 많이 찍어준 유권자의 권한을 다 박탈한 겁니다. 그리고 의원직 박탈을 법무부가 요구를 했습니다. 입법부의 권한을 법무부가 침해한 겁니다. 헌재가 침해한 겁니다. 이런 헌재는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단수원법으로 성문헌법을 무시한 게 세종시 특별법의 위헌 결정입니다. 아까 이재호 의원이 개헌을 해야 된다 주장을 하시던데 개헌할 때 반드시 헌재에 관해서는 새롭게 구성에서부터 기능에 이르기까지 재정립해야 됩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십시오. 진실한 답변이 기대되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구하지 않습니다. 답변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진정성이 없는 답변은 들을 가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지켜봤는데 이 교원으로 답변을 할 뿐이지 진심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답변을 저는 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민아 경향신문 논설위원회 칼럼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종인 대표, 김대중 총재 이후 가장 강력한 야당 리더로 등극했다. 지리멸렬의 대명사던 더민주를 확 바꿔놓았다. 카리스마, 결단력, 추진력, 실용주의, 리더십에 대한 경탄이 이어졌다. 찬사가 성급했을까? 아니면 당원과 지지층이 냄비 체질일까? 더민주가 다시 시끄럽다. 정청래 의원의 공천 탈락이 도화선이 됐다. 그제 열린 경제 콘서트에서는 정청래 의원 지지자들이 몰려들어서 손팻말을 들었다. 김종인 대표가 행사장을 나서려 하자 몇몇이 정청래 의원을 살려달라며 몰려들었다. 김종인 대표에게는 선택지가 있었다. 마이크를 잡고 정면 돌파하거나 위로의 뜻을 표하거나. 그런데 그는 말없이 떠났다. 김 대표의 대응은 예상된 바다. 테러방지법 무제한 토론 때도 다르지 않았다.
필리버스터를 계속하든 중단하든 지도부의 고유한 판단 영역에 속한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김 대표는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의원들에게 건강보조식품을 보내서 격려했다. 정작 갑작스러운 중단에 실망한 시민과 지지층에게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들이 접한 정보는 필리버스터를 계속했다가 총선에서 지면 책임질 거냐 라면서 이종걸 원내대표를 압박했다는 언론 보도뿐이었다. 김 대표는 스스로 정치를 아는 사람이라고 자부한다. 다른 정치인을 비판할 때면 그 사람은 정치를 모른다는 말을 빼놓지 않는다. 과정, 절차, 설명을 생략하는 데 대해서도 정치를 알기 때문이라고 할지 모른다. 그가 안다는 정치의 실체가 궁금하다. 산토끼를 잡아야 이긴다. 집토끼는 좀처럼 이탈하지 않는다.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는 밑바닥 여론과 거리가 멀다. 이런 것들인가? 타당할 수도 있겠다. 다만 대전제는 있다. 집토끼든 산토끼든 표를 얻으려면 존중과 공감이 필요하다는 거다. 어제 육선의 이해찬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했다. 기자들이 이유를 묻자 김 대표는 나에게 물어보지 말라. 정무적 판단은 정무적 판단으로 끝나는 것이다 라면서 답변을 거부했다. 질문이 계속되자 그런 질문은 안 받을 테니 물어보지 말라고 잘랐다. 기자들이 묻는 까닭은 시민의 선택을 돕기 위함이다. 생각 있는 지지층은 알아서 정무적 판단을 이해할 거라고? 관심법을 요구하는 것인가? 정치인은 주권자를 납득시킬 의무가 있다. 성실하게, 겸손하게, 친절하게. 김종인 체제 등장 이후 야당판 콘크리트 지지층이 생겨난 것은 사실이다. 이기는 야당을 열망하는 그들은 당내 민주주의 따위는 포기해도 좋다며 꾹 참고 있다. 그런데 이대로 가면 이기는 것일까? 김종인 대표가 필리버스터를 끝내도록 한 것은 이른바 선거 프레임의 이동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필리버스터 중단 이후 사회 경제적 이슈로의 프레임 이동이 과연 이루어졌는지 의심스럽다. 최근 더민주에 대해 떠오르는 것은 야권 통합을 둘러싼 국민의당과의 대립, 공천과 관련된 당내 갈등뿐이다. 대중의 열정은 어디서 어떻게 분출되는지 정교한 분석도 없이 나를 따르라고 한들 프레임이 바뀌겠나. 조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오늘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